안녕하세요. 대한민국 IT 개발 고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데빌리퍼인 2014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백인범님, 네, 뮤지션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엔지니어로 백인범님을 모시고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미투데이에서 탐레이라고 활동 많이 했던 지금은 나우버스킹의 대표 백인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주제가 오늘 뮤지션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이제 대신 되게 특이한 경력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오늘 되게 많은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저도. 네. 네. 네, 사실 개발자로서 이런 네.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사실 좀 약간 긴장도 되고요. 네. 말을 좀 재밌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네. 좋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네. 일단 첫 번째로 사실 백은범님 하면 미투데이를 빼놓고 생각할 수가 없을 만큼 네. 규모가 그렇죠. 성립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미투데이에서 꽤 오래 일을 하셨는데 네. 미투데이에서 어떤 일을 주로 하셨었나요? 제가 미투데이 2007년부터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회원 10,000명이 갓 됐을 무렵이에요. 근데 초기부터 제가 이제 마지막에 나올 때 미투데이가 한 1,300명 정도 됐었는데요. 10,000명에서 1,300명 정도까지 가는 동안 사실 무슨 일을 했다라고 딱 규정 짓기가 어려울 만큼 굉장히 다양한 일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로서도 굉장히 행운이었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뭐라고 딱 정할 수는 없지만 마지막에 주로 했던 일은 프론트엔드 쪽에 대한 일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프론트엔드라면 네. 일반적으로 개발하시는 분들은 네. 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약간 설명해 주시면. 네. 화면에 대한 UI를 만드는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어떤 전반적인 일들을 처리하면서 제가 그 일을 좋아했던 것은 사용자들이 바로 직접적으로 닿는 화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제 좀 더 편리할까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됐었고요. 그래서 프론트엔드 일은 앞에 사용자들과 전면으로 닿아 있는 부분을 개발하는 일이고, 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럼 의미 사용자 있었습니다. 관점에서 네. 좀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 네, 그렇죠. 업무인 거죠? 네, 어떻게 하면 편리할 것인가, 네,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었죠. 그럼 미투데이에 들어가시게 계기가 있나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미투데이 사용자였어요. 네. 이제 사용자로서 미투데이를 너무 재밌게 쓰면서 그 당시에 이제 초기에 사용하던 사용자들과 번개라고 하죠. 번개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번개를 하면서 사용자들과 발이 넓어갈 무렵 미투데이 창업하신 만방님이랑도 번개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만방님이 저를 좀 재밌게 보셨었나 봐요. 그래서 너는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이제 음악을 하고 싶었었기 때문에 음악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었고, 그런데 이제 컴퓨터를 전공을 하긴 했었기 때문에 나도 뭐 프로그래밍 할 줄 안다 이렇게 인사를 주고받았던 게 계기가 돼서 이제 제가 나중에 원방님 기회를 주셔서 이제 미투데이 들어가게 됐죠. 그러면 그 당시에는 대학교를 졸업한 후인 거예요? 네, 졸업 후에 음악을 하고 싶어서 뭐 안 해본 일이 없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미사리에서 노래도 해봤고요. 네, 뭐 그러던 와중에 만방님이랑 만나게 됐죠. 네. 그러면 그냥 순수하게 네. 미투데이 소셜 서비스의 사용자로. 네, 완전히. 네. 그럼 미투데이가 몇 년도에 만들어진 거예요? 미투데이 창업은 2006년 말이었는데요. 2007년 2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했고요. 제가 2007년 11월에 입사를 하게 됐어요. 네. 그럼 사실 2월에 이제 서비스가 오픈해서 11월에 합류하기까지 네. 사실 그게 소셜 서비스 같은 경우는 되게 오랫동안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 되게 짧은 기간인 거잖아요. 왜냐면 아까 1,400명 정도 회원 됐었을 때라면 네. 그럼 그때랑 지금은 느낌이 좀 많이 달랐겠네요.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를 수도 있는데요. 근간에 있는 기능들이나 사용자들이 좋아하는 것들은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굉장히 늘었지만 또 제가 친한 친구들은 또 굉장히 아직 적은 수에 있고, 그래서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아직도 예전 같은 느낌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뮤지션 얘기, 뮤지션 예전에 뭐 미사리에서 네. 공연도 하셨고 하셨다는데 사실 뮤지션을 꿈꾸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개발자로 전업을 하게 된 게 사실 쉽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가수라는 제가 이제 원래 음악에서 노래를 하고 싶어 했었는데요. 가수라는 꿈을 5살 때부터 사실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네. 사실 그 꿈을 접는다는 게 저한테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제가 공연을 하면서 느꼈던 게 제가 노래를 좋아하는 게 그 노래를 그냥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이 듣는 대상, 그러니까 대중들에게 닿아있다라는 어떤 그 소통하는 순간이 굉장히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근데 미투데이를 볼 때 미투데이를 만드는 사람들이 마치 그 무대에 있는 가수들 같았고 대중들이랑 어떤 소통하는 그런 기분은 공연하는 것과 굉장히 흡사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즐겁게 전업을 할 수 있게 됐고 저도 일에 굉장히 몰입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미투데이를 만들면서 네, 그 사용자들이 사실 그 소셜 서비스는 아까 말씀드린 직접 다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용자들의 반응이 바로바로 오잖아, 네, 느껴지잖아요. 그게 마치 공연할 때의 느낌과 비슷했다는 네, 네, 느낌인 네, 거예요. 맞아요. 그 공연할 때 제가 뭐 예를 들면 그 대중들이 좀 뭐 지루해한다고 할 수도 있고 어쩔 때는 막 너무 제 노래에 빠져 있을 것 같은 뭐 그런 느낌도 받을 때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공연하는 데 있어서 저에게 기운을 주기도 하고 아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혹은 다음 레파토리에는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하기도 하고 순간적으로 그 대중들에 의해서 바뀔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미투데이에서도 너무 직접적으로 이제 저랑 커뮤니케이션하는 사용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힘든 부분일 수도 있지만 저는 굉장히 즐거웠었어요. 그런 게. 사실 네. 그게 보통 회사 같은 데서 네. 요즘에는 이제 기업들이 뭐 소셜 마케팅 같은 거 하고 하면서 이제 그 부서를 따로 만들어서 그런 소셜 서비스로 대응하는 부서들이 있긴 하지만 네. 사실 그게 되게 힘들거든요. 그렇죠. 쉽지 않죠. 이용자들이 되게 뭐 어떤 의견을 낼지도 모르고 불만을 네. 보였을 때 그런 걸 다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해서 미투데이 안에서 사용자들과 직접 교류할 때 소통할 때 네. 불편한 힘든 점은 없었어요. 아, 그게 이제 초기에는 너무 즐거웠고요. 그런데 이제 사용자들이 네이버에 이제 들어오고 그 회원이 증가하면서 사실 저희가 그 다 닿을 수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투 도움이라는 어떤 그런 특별한 계정을 만들어서 이제 고객들의 CS를 처리하고 했었는데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힘들었고 저희가 저희 역량으로서 다 모든 사용자들을 접할 수는 없었지만 만드는 사람으로서 사용자들과 접점에 닿아 있고 제가 또 사용자로서 사용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그런 것들이 서비스 발전에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렵지만 최대한으로 하려고 노력했어요. 네. 그럼 이제 아까 그 음악 얘기 이제 좀 네. 더 해볼게요. 사실 그 5살 때부터 음악을 하고 싶으셨다고 네. 하면 네. 뭐 주로 어떤 음악을 좋아해요? 아, 저는 제가 좋아하는 장르는 R&B인데요. 네. 제가 제일 잘 부른다고 생각하는 거는 발라드고요. 네. 아, 네, 그런 느린 노래 좀 좋아했어요. 아. 그러면 예전에 공연도 이렇게 많이 다니셨어요? 네, 홍대에서 그 이제 즉흥적으로 했던 공연들도 있었고, 혹은 뭐 밴드를 조직해서 했던 공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미사리에 가서 했던 공연들도 있었고요. 그 정기적인 공연들은 그 정도였던 것 같고요. 나머지는 그 작곡가들이랑 뭐 앨범 작업을 한다든지, 혹은 제가 기획사의 오디션을 봐서 앨범 준비를 했다든지, 네, 그런 경우들이 있었죠.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데뷔까지 하려고 네. 하셨던 거죠? 네, 그게 이제 고등학교 때 그 지금은 사라졌는데요. 삼성 영상사업단이라는 그런 삼성뮤직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삼성 계열사. 거기에 이제 합격을 해서 합격하신 거예요? 네, 당시 네. 양파, 이기찬 뭐 이런 가수 고등학교 가수들 네, 이기찬 네, 씨. 네. 그때 이제 그런 컨셉으로 저도 이제 데뷔를 준비했었는데요. 좀 공교롭게도 이제 H.O.T가 빵 터지면서 댄스 그룹으로 네, 네. 전향하라. 근데 제가 네. 느린 노래를 좋아하다 보니까 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고 이제 나왔고 다시 기회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기회가 또 쉽게 오지 않더라고요. 그게 참 네. 천운이 안 닿아가지고 H.O.T가 같이 나오는 바람에. 근데 아마 제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그때 그렇게라도 어떻게 데뷔를 했었어야 했는데 네, 네. 네. 그랬으면 근데 또 뭐 지금의 모습 없었을 테니까요. 네, 네, 네. 그래도 대신에 TV에 나오는 자신의 모습, 그리고 제가 어떻게 보면 가수로서 팬이 될 수도 있었겠네요. 네, 뭐 제 음악 좋아하셨다면 그랬을 수도 있겠죠. 네. 그러면 네. 그 음악 뮤지션을
그렇게까지 진짜 진지하게 데뷔를 준비하시다가 개발자로 오셨잖아요. 네. 근데 그런 어떤 특별 큰 계기가 아까처럼 아. 접점에 닿아 있는 거 외에 다른 것도 혹시 있었나요? 네, 제가 이제 전공이 사실은 토목공학인데요. 토목공학을 전공하면서 중간에 프로그래밍 수업을 한번 듣게 됐어요. 비주얼 베이직이라는 프로그래밍 수업이었는데 그 수업을 듣다가 제가 그 당시 음악에 굉장히 빠져 있을 때였는데 프로그래밍을 하는 과정이 굉장히 작곡하는 과정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오글거리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는데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고 그 이야기를 그 컴퓨터공학과 교수님을 찾아가서 했어요. 아, 네. 그래서 내가 대학 졸업하기 전에 내가 너무 좋아하는 공부를 해보고 싶다. 그래서 그 복수 전공을 하게 해달라. 그래서 네, 그렇게 전공을 하게 됐고요. 근데 사실 이걸로 제 업을 삼을 거라는 생각은 사실 못 했었어요. 그냥 그 당시만 재밌게 공부했었고, 그리고 바로 다시 또 음악을 하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었어요. 그러면 원래 전공은 토목공학이었는데 네. 그 프로그래밍 하는 게 진짜 작곡가 흡사해서 복수 전공을 네. 선택하셨고 네. 결국에는 그쪽으로 또 나가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참 이게 운명이 어찌 될지는 참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진짜 운명이라는 게 하루 앞을 잘 모르는 것 같네요. 그러면 그 이후에 미투데이가 네. 그 네이버에 인수됐잖아요. 그게 네. 몇 년도? 그게 2009년 1월이고요. 네. 그러면 네이버라는 어떻게 보면 큰 회사에서 인수된 이후에 네. 어떤 그 미투데이도 많이 변화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회사 조직도 많이 변했을 것 같고 네. 그 이후의 생활은 어떠셨나요? 사실 이제 미투데이는 4명이었어요. 인수될 때 당시가 이제 4명이었는데요. 미투데이 인수되고 제가 마지막에 네이버에 나오기 직전에는 60명이 넘었었어요. 그러니까 네. 조직이 굉장히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불어났었는데요. 물론 단점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또 제 입장에서는 어떤 그런 체계적인 시스템 속에 들어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역량으로는 사실 네이버 입사 지원을 해도 사실 합격을 할 수 있을까 싶거든요. 근데 운이 좋게 그 회사 인수되면서 들어갔고 덕분에 굉장히 좋은 경험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또 그런 체계적인 시스템이 있는 반면에 또 그 의사결정 구조가 아무래도 조금씩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아쉬웠던 부분들도 있었고요. 근데 제가 저는 사실 네이버라는 회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잘 몰랐는데 들어갔을 때 많이 느꼈던 것들이 굉장히 개발적으로 체계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배울 것들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교육도 많았고요. 그래서 그런 좋은 점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사실 그 작은 회사와 큰 회사의 좀 느낌도 다르지만 사실 근데 그 의사결정하는 게 좀 많이 복잡해지다 보니까 네, 그렇죠. 미투데이의 어떤 성격을 네. 잃어버릴 수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네, 그 사용자들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질타가 아마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아쉬웠던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미투데이가 사실 인수되지 않았다면 계속 살아남았을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2007년 그 당시에 있었던 서비스들 중에 웹 2.0이라고 해서 많이 서비스가 나왔잖아요. 그 네. 당시에 있었던 서비스 중에 미투데이 말고는 사실 다 지금은 없어졌거든요. 그쵸. 그렇게 생각한다면 조금 성격은 변모했고 사용자들이 불만도 가졌고 저도 개인적으로 불만이 있었고요. 그랬지만 지금까지 이제 남았고 그래서 제가 7년 동안 거기에 어떤 기록들을 남기고 이런 서비스는 없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네이버에 들어갔던 것들이 굉장히 행운이었고 네,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사실 지금 소셜 서비스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몇 년 전만 해도 정말 많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다 사라져 가고 제가 알기로 한두 개 정도 남아있는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네. 그 소셜 서비스에 대해서 좀 우리나라에서 소셜 서비스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미투데이가 그 트위터, 페이스북이 한국에 막 이제 들어와서 상륙해서 커 나가고 있을 때 미투데이가 이제 어떤 접점으로서 이제 같이 성장했었는데요. 지금은 모바일로 전환되면서 미투데이가 모바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조금 더디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있고요. 현재는 카카오 스토리라든지 밴드라든지 그 모바일에서 태어난 그 소셜 서비스들이 국내 서비스들이 굉장히 잘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전환되지 못한 부분이 조금 아쉽기도 하고요. 근데 한때는 페이스북이랑 트위터 그리고 미투데이를 늘 우리나라 언론 같은 데서 비교를 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그런 쪽으로 네. 약간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네. 것도 있는데 사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토종이라고 불리는 그런 서비스들이 사라진 것도 있는데요. 네. 그 경쟁이 안 되는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기본적으로는 트위터, 페이스북에 그 어마어마한 개발자들과 그런 뭐 여러 가지 고민들 많이 할 텐데요.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도 다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이렇게 침투해서 제 조카들만 해도 물어보면 다 페이스북은 쓴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 아닌가. 그래서 국내 업체들도 많이 분발을 해야 된다. 네. 이런 생각 갖고 있고, 그리고 국내 업체들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 해외 진출이 굉장히 어려워요. 예를 들면 카카오 스토리도 밴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한국 사용자들이 쓰고 있지만 해외 전파된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서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제 계속 도전하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우리나라가 한글을 사용하고 영어를 이렇게 깊게 사용하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도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소셜 서비스가 한 그 국가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다른 국가의 사용자들이 들어와서 사용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면에서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이런 서비스들은 굉장히 대단한 것 같고요. 그래서 국내 업체들도 뭐 지금은 소셜이 굉장히 많이 이제 적어졌지만 다른 유의 서비스들로 글로벌 이제는 정말 기회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지금 이미 또 그러고 있는 네네. 서비스도 있고요. 아니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만들 때 네. 그 글로벌 시장으로 대상으로 해서 아예 나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만들어. 네, 그런 서비스들도 있고요. 근데 뭐 어떤 것이 정답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이제 나가야 된다 이런 어떤 공감대 굉장히 많이 형성된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네. 그 네이버 다니실 때 해커톤에서 대상도 타셨고 수상 네. 몇 번 하셨잖아요. 굉장히 운이 좋게. 네. 그 해커톤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해커톤은 그 개발자들 대상으로 하는 어떤 꼭 개발자는 아니지만 그 이제 어떤 제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일종 개발자들이 많이 모여서 하는 행사고요. 24시간 동안 어떠한 목적의 서비스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사용할 수 있는 네. 결과물 제품을 네.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프로토타입 수준까지도 괜찮고요. 네, 어쨌든 목적은 24시간 안에 만들 수 있는 것. 24시간이라는 의미가 뭐가 있냐면 사실 24시간 동안 굉장히 큰 걸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근데 어떤 핵심적인 것 한 가지를 만든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그때 대상 받으셨는데 그 네. 대상 받으실 때 어떤 걸 만드셨어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이게 2012년도의 일인데요. 그 당시 이제 커피 쿠폰이 제가 막 계속 종이가 쌓여가는 게 불만이었어요. 네. 그래서 왜 아직도 종이 쿠폰을 사용해야 하는가.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현재는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이 도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 당시에도 이제 같은 아이디어로 이제 이 종이 쿠폰을 해결하겠다 해서 네이버에서 만든 쿠폰에서 내 쿠폰이라는 이름으로 내 쿠폰 괜찮은데요? 네, 그래서 만들어서 만들었고요. 뭐 지금 제가 이제 만들지 않으니까 서비스의 어떤 특징을 이야기하자면 일반적으로 이제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 네이버에 예를 들면 나는 이런 가게를 합니다 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하고 그걸 확인하고 이런 절차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그 소셜 기능을 통해서 그들의 신뢰성을 확보하자라는 게 컨셉이고요. 그 커피숍 주인도 그렇고 손님도 그렇고 동시에 다 스마트폰으로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손님들이 이 가게 주인을 내가 이 사람 가게 주인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소셜 기능들이 그 안에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그 홍보라든지 뭐 진입 장벽 같은 걸 굉장히 낮추려는 노력을 했었다. 이렇게 이제 만들었던 서비스예요. 네. 그럼 그 이후에 해커톤 대상 딴 이후에 네. 네이버에서 그 네쿠폰이라는 거 준비는 하지 않았었나요? 네. 그게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지금은 이제 12시라고 서비스 오픈한 서비스가 동시에 준비 중이었어요. 그래서 그 서비스랑 어떻게 조율을 하다가 네, 그 서비스의 방향을 이제 따르게 됐고요. 저는 이제 중단하게 됐죠. 네.
그게 마치 H.O.T가 같이 데뷔한 것 같은 그런. 어떤 맥락인지 잘 모르겠지만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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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살짝 아쉽네요. 네. 네, 개인적으로도 그냥 뭐 한번 도전해봤으면 네. 했었는데요. 네. 네, 아쉽게 됐죠. 네. 아, 그러면 그 이후에 그 네이버가 네, 분사를 했잖아요. 분사하셔서 캠프 모바일이라는 모바일 전문 회사로 분사해서 글로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뭐 가시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서비스를 창업까지는 아니었고요. 서비스를 굉장히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그런 욕망에 불타고 있을 때인데요. 이제 해커톤 이후에 그래서 창업을 도전해볼까? 서비스를 만들고 싶어서 이제 그런 고민을 하던 차에 캠프 모바일이라는 모바일 전문 기업이 네이버에서 탄생하게 되었고요. 그때 지금도 대표로 계신 이람 대표님이랑 이야기를 하다가 이 안에서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도 이제 가게 됐고 그때 만드셨던 게 어떤 거지? 그때 만들었던 서비스는 부름버스라는 건데요. 얘 발음이 부름버스? 네, 부릉부릉의 영어 발음이 부름이에요. 네. 그래서 부름버스 해서 부름버스라는 서비스를 만들었고요. 이 서비스는 그 예를 들면 어떤 서로 떨어진 두 나라의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서 궁금해할 때 쓸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제가 인스타그램을 쓰면서 굉장히 많은 해외 친구들을 팔로우해서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자기네 도시의 사진들을 올려주고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그들이랑 친구가 되고 싶어도 그들은 저랑 친구할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만약 내가 밀라노에 굉장히 관심 있고 근데 밀라노에도 나한테 굉장히 관심 있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런 사람들을 연결시켜 보자라는 게 어떤 이 서비스의 주요 목적이었어요. 그럼 서로 네. 모르는 사람을 네. 어떤 서로 이렇게 서로의 관심사로 관심사로 엮어주는 네. 건가요? 도시의 관심사로 서로 도시의 관심. 근데 만약에 제가 네. 제가 뭐 뉴욕에 관심 있고 뉴욕에서 서울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두 사람을 연결해 주는 그런 거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일종의 그 재미를 위해서 두 도시를 왕복하는 버스를 만들고요. 네. 이 사람들이 그 버스에 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버스 안에서 서로 도시의 사진을 주고받으면서 이제 어떤 소셜 활동을 하는 그런 서비스예요. 네. 괜찮은데요? 저도 이제 재밌게 생각했고 만들었죠. 네. 그렇구나. 그러면 그 이후에 그 이후에 창업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창업해서 만들고 계시는 서비스, 그러니까 소셜 서비스인가요? 네, 지금도 일종의 소셜 서비스인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창업을 하다 보니 그 비즈니스적으로 고려해야 될 게 많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단순히 만드는 게 아니라 이것으로 어떻게 이익 창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했고,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조금 녹아져 있는 서비스를 지금 기획 중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미투데이도 그렇고 네. 계속 소셜 서비스만 네. 만들어 오셨잖아요. 네. 그러면 소셜 서비스에 그렇게 많이 그것만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네. 소셜 서비스를 주로 만들어 오신 이유가 있나요? 제가 미투데이를 좋아하게 된 이유라고 아마 같은 맥락일 것 같아요. 근데 뭐냐면 저희 애플리케이션을 만들든 서비스를 만들든 사실상 대중이 사용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대중들과 소통하는 것이 즐거웠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어떤 최고점에 있는 것이 소셜 서비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만든 어떤 작은 기능들이나 작은 서비스가 어떤 특정한 몇몇 사용자들에게만 사용되더라도 그들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하고 그들끼리 우리 서비스를 통해서 만나서 어떤 그들끼리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광경들을 목격했을 때 느껴지는 굉장히 보람이 컸어요. 그래서 현재는 소셜 서비스가 지겨워지기도 하고 뭐 피로감에 있기도 저도 그렇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어떤 사회 관계에서 멀어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는 욕망도 계속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만나고 싶은 대상이 있다라면 그걸 서비스로 만들려고 하는 욕구가 굉장히 큰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외국 친구들이랑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할까에 굉장히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아직도 소셜 서비스를 만드는 것 같아요. 사람이 좋아서. 네, 사람이 좋고 그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서 얻는 경험들이 기뻤으면 좋겠고. 그럼 거기에서 오는 서로의 이렇게
공감대 네. 같은 것도 느끼고 싶고 네, 그렇죠. 그리고 그게 마치 꼭 내가 공연하는 듯한 느낌도 들고. 네, 여전히 뭐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실 잘생기셨잖아요. 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네. 그리고 예전에 음악도 하셨으니까 네. 혹시 그냥 팬층 같은 거 팬분들도 계시나요? 아니요. 전혀 없죠. 그 제가 이제 개발을 시작하고부터는 네. 음악을 완전히 활동을 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뭐 예전에 있었던 친구들도 또 뭐 제가 연락할 방법도 없고 해서 지금은 전혀 근데 없죠.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한때 꿈꿨던 거기 때문에 지금은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어떤 예전에 못 이룬 꿈을 이루고 싶다는 생각이 있잖아. 미련 같은 게 남는데. 네. 저는 그 음악은 아니지만 제가 이루고 싶은 것들을 지금 도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어떤 뭐 작은 바에서 뭐 노래하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네. 개발하면서. 네. 개발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음악 지금 뮤지션에서 네. 개발자를 하고 계시는데 비슷한 꿈을 꾸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네. 그 아까 이제 잠깐 저한테 말씀해 주셨던 게 그 개발자 중에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 그리고 음악을 하는 사람의 비율이 많이 높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뮤지션을 하다가 뭐 개발자를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데 네네. 개발자를 하고 싶다라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무언가를 만드는 걸 굉장히 좋아하신다면 도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개발이 뭐 많은 분들 견해가 있겠지만 제 생각은 개발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냐라고 봤을 때 사실 낯선 거지 그 어려운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영어를 처음에 배우는 건 낯설고 어렵지만 영어를 조금씩 처음부터 유창한 언어를 할 수 없겠죠. 하지만 뭐 하이 헬로우부터 시작해서 아주 조금씩 늘어가면 그 언어로 소통하는 기분이 굉장히 또 쾌감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개발도 컴퓨터랑 하는 대화 일종의 대화거든요. 그리고 개발자 사이끼리 나누는 대화고요. 이런 어떤 그 언어를 배우는 기쁨처럼 이걸 생각하신다면 너무 컴퓨터에 대해서 이렇게 힘들게 생각하지 않으실 수 있다면 충분히 도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미 많은 운동들이 또 전개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 랭귀지, 그러니까 네. 컴퓨터 랭귀지라는 거 자체도 좀 모르신 분들은 진입장벽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죠. 네. 그 컴퓨터 개발하기 위한 그 배경 지식 그리고 어떤 그 전문 지식들이 되게 약간 네.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많이 그런 거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진입 장벽이라고 볼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전공은 그래도 전공은 하셨지만 네. 그 어떻게 보면 전혀 동떨어진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네. 그런 일을 시작한 분 입장에서 좀 약간 조언을 해주신다면 이런 것부터 뭐 하면 좋겠다라든지. 저희 세대가 그렇잖아요. 그 자랄 때 게임을 하면서 주로 컴퓨터를 많이 접했고 저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처음에는 컴퓨터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게 정말 우선인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요즘에는 또 뭐가 있냐면 애플리케이션이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작은 컴퓨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부터 친숙해지시는 분들이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희 어머니도 이제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실 줄 아시거든요. 네네. 예전에 상상도 못 했는데 그리고 인터넷 서핑도 하세요. 물론 이제 그런 분들 대상으로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의 세대들은 사실 컴퓨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세대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젊은 세대들은. 그래서 충분히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마음에 대한,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거는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랑 같은 거네 라는 거에 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진입장벽을 굉장히 빠르게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떤 그런 자기 마음의 동기부여가 있는 포인트가 있다면 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개발을 네. 참 그리고 최근에 그 미투데이가 문을 닫는다고 해서 네. 그 미투데이 2007을 네. 또 만드셨잖아요. 네. 지금 만들고 계시는 거죠? 이미 만들었고요. 네. 한 400분 정도가 텀블벅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그 펀딩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한 600
80만 원 정도 모였고요. 그 금액을 사용해서 저희 서버 비용을 대고 제가 개발을 진행해서 미투데이가 2014년 6월 달에 이제 종료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한 7, 8년에 가까운 데이터들을 그대로 복원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 지금 한 200분 정도가 백업을 완료하셨고 한 600만 개 이상의 거의 한 700만 개 이상의 데이터들이 지금 백업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 소셜 서비스를 계속 만들어 오셨고 지금 앞으로도 소셜 서비스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네. 그 최근에 이제 삶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삶이 그 디지털 안에 많이 갇혀지게 되는 거잖아요. 기록들이 예전에 일기를 손으로 쓰다가 네, 그렇죠. 지금은 다 컴퓨터 안에 쓰게 된다는 네, 거죠. 네. 그러면 그 어떤 사람의 기록들이 디지털돼서 어딘가 인터넷에 저장되어 있는데 네. 미투데이처럼 그 서비스가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종료됐을 때 그 사람의 기록까지 사라지는 경우가 사실 미투데이뿐만 아니라 되게 많았거든요. 네, 그렇죠. 뭐 이메일도 그렇고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좀 안타깝게 네, 약간 생각해요. 딜레마거든요. 네. 네. 왜냐면 이제 어떤 자본의 논리도 있고요. 뭐 돈을 벌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논리에 의해서 사라지는데 그 사라지기 전에 그 데이터들은 각각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 들고요. 그래서 사실은 미투데이 2007을 제가 생각했던 거는 자본의 논리가 아니라 사용자들이 원해서라는 걸로도 무언가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좀 시도해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뜻을 공감해 주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고요. 지금은 단순하게 백업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서 앞으로 뭐 아는 사람들한테 오픈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2의 미투데이처럼 쓸 수도 있고요. 근데 그건 제가 계획한 것은 아니고요. 사용자들이 의견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처럼 그동안은 어떤 자본들이 서비스를 만들고 그 서비스로 인해서 그 자본가들이 돈을 벌고 이런 구조가 있었다면 또 한쪽에서는 지금처럼 사용자들에 의해서 무언가가 만들어지고 그것들이 운영되고 이제는 그런 것들도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근데 서비스를 운영하고 만들고 운영한다라는 건 사실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 그렇죠. 특히나 네. 소셜 서비스는 더더욱 많은 비용이 들어서 네. 자본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해결 방법 또는 네. 이제 사람이 그 유저가 스스로 돌리는 소셜 네. 서비스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그게 이제 희망 같은 거. 네, 자발적으로 뭐 그런 마음을 갖는다고 사실 생기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미투데이 2007을 생각하게 됐던 거는 미투데이가 있었고 그것이 종료되는 시점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발생했던 그렇죠.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을지는 사실 미지수예요. 근데 예를 들면은 얼마 전에 이슈가 됐던 1워라는 사이트 있잖아요. 네. 그것도 어떤 개발자분이 이준행 씨라는 분이 그런 니즈가 있다라는 걸 판단하고 자기 어떤 기여를 해서 서비스를 만들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아마 뭐 운동들은 있을 것 같아요. 대중화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지만. 네. 그러면 개발자들의 지금까지는 어떤 자본의 논리, 그러니까 네. 회사 소속이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네. 이제 앞으로는 개발자 개개인이 어떤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 네. 이렇게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는 활동들이 좀 네. 앞으로는 늘어나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거. 네, 그것으로 돈까지 벌 수 있다면 더더욱 좋겠지만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인 것 같긴 하고요. 근데 이런 시도들이 조금씩 생기는 거는 건강한 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구체적인 어떤 방대한 계획을 세운 건 아니지만 사용자들의 의지에 따라서 미투데이 2007이라는 서비스를 뭐 한번 운영해 보고 싶다 이 정도의 포부는 있어요. 그러면 그 뮤지션도 그렇고 사실 저도 이제 늘 그 네. 개발자를 하나의 예술가로 저는 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예, 개발자도 예술가, 작가주의를 가져야 한다라고는 생각하는 입장인데 네. 그 뮤지션 예. 네. 네, 그 음악도 하셨고 약간 이범님도 그런 식으로 이제 개발을 생각하시는 것 같거든요. 네. 창작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 개발자와 예술가 간의 어떤 연관관계 같은 게 있을까요? 자칫 잘못하면은 좀 이렇게 오글거리는 말일 수도 있지만 네. 무언가를 만든다라는 것은 물론 내가 사용하는 걸 수도 있지만 남이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걸 전제하고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음악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그런 이제 정말 말씀하신 아티스트들은 자신들이 만든 창작물을 가지고 대중들에게 선보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꼭 개발이 아니더라도 무언가를 만들고 그것을 대중들에게 보이고 대중들이 그것을 좋아할 수도 있고 뭐 사용할 수도 있고 이런 행위들이 일련의 어떤 그런 말씀하신 작가주의, 아티스트의 활동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제가 대중음악을 할 때도 사실 전 대중음악을 지향했거든요.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음악으로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소박한 뜻이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개발도 저는 같은 의미로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동의하는 생각이라고. 근데 그 예술가들도 약간 그 자기만의 사상을 약간 그러니까 좀 표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대중음악을 하는 네네네. 사람이 있고 또는 자기만의 음악 그렇죠. 세계를 추구해 나가는 네. 분들이 계시잖아요. 개발자들도 이제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최근에 이슈됐던 플래피 버드라는 그 게임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그 개발자가 게임이 이슈가 되자마자 자기는 그 서비스 접겠다 이렇게 내 생활 평온한 생활이 방해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뭐 그런 개발자도 있고요. 또 뭐 페이스북을 만든 마크 주커버그 같은 그런 개발자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공존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것들이 다 어떤 개발자로서의 표현 방법, 표현해내는 과정들이고 그리고 그 자신이 어떤 것을 중시하느냐에 네. 굉장히 달린 문제인 것 근데 같기도 하고. 그러면 개발자도 그런 대중에게 네. 대중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표현해내는 거에 대해서 약간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게 꼭 그렇다고는 할 수 없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뭐 작가들 중에서도 은둔형도 있고요. 아시다시피 개발자들도 굉장히 은둔형 개발자들도 꽤 있잖아요. 그래서 모두 그럴 필요는 없지만 네. 뭐 이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들이 그동안에서는 사실 저 같은 사람이 어떤 제 생각을 말씀드릴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런 기회도 있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고요. 이런 방송도 표현의 방법 중에 하나인 거고. 그럼요. 예. 제품으로 만나는 게 가장 좋지만 또 이렇게 자기 의견을 바로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것도 좋고요. 그러면 그 사실 그 개발자를 그 엔지니어라고 생각하고 네. 엔지니어라고 생각하고 그 어떤 기술적인 면에서만 접근하려는 약간 강박 네. 그리고 그런 사람들 시선도 개발자는 지극히 뭐 기술적인 것만 그리고 네. 한다 그리고 딱딱하다라는 선입견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그런데 개발자도 그렇지 않다라는 면이 많은 그럼요. 건데. 네, 아시다시피 그 네이버의 많은 개발자들이랑 대화했을 때 기획적인 거에 의견이 없는 개발자들이 많지 않았어요. 대부분 다 만드는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의견이 같아야 이걸 정말 잘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기획 컨셉에 대해서 이해하고 만들다 보면 중간중간 구멍들도 있고요. 그 구멍들을 메꾸는 건 개발자들이 의견 제시하기도 하고 자기가 직접 만들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개발만 하는 개발자가 과연 있을까 싶어요. 모든 개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만든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개발자들을 어떤 테크니션이라고만 생각하는 거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좀 느껴질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겠네요, 진짜. 근데 사실 개발자들이 그 표현 방법에 대해서 약간 그 어색한 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타이핑으로 이야기하는 게 편리한 사람들이다 보니 이미는 되게 잘 쓰는데 말을 잘 못하는. 하지만 이렇게 블로그 같은 걸로 굉장히 잘 진짜 표현하잖아요. 논리적으로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되게 잘 하잖아요. 그 좀 특색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 한쪽으로 볼 수는 없고 각각 갖고 있는. 그러면 그 개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발이란? 네, 뭐 여러 번 얘기했는데 저는 개발을 프로그래밍이라는 어떤 도구를 가지고 하는 것뿐이지 무언가를 만들고 대중을 만난다라는 어떤 그런 측면이 또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예를 들면 제가 조각가라고 한다면 어떤 조각을 위한 제 기반 지식들이 필요할 거잖아요. 그 조각 칼을 공부할 수도 있고 내가 조각해야 되는 대상에 대해서 어떤 물체에 대해서 공부해야 될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저도 제가 원하는 바를 목적을 달성하려면 제가 개발적인 거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개발을 무언가를 만드는 행위와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질문 좀 몇 개 네. 드릴게요. 그 허성현님께서 네. 미투데이 공동 창업자분들이 네. 음악 SNS 음악 서비스를 한다고 하던데 네. 백인범님께서는 또 같이 해보실 생각이 음악 서비스를 예. 해보실 생각이 있으신지? 사실은 뭐 오프 더 레코드지만 이거 방송에 나가는 거는 오프 더 레코드가 안 될 텐데. 네. 작년 3월 달에 비트패킹 컴퍼니가 창업될 때 사실 저도 네. 그 만방님과 꼬띠양님이 저에게도 이제 제안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컸는데요. 그때 당시 이제 제 걸 만들어 보고 싶다는 욕망이 좀 있어서 사실 그때는 이제 아쉽지만 안 됐고요. 지금 또 굉장히 만방님과 꼬띠양님이랑 많은 이야기를 또 하고 있어요. 제 사업적인 부분도 그렇고. 네, 그래서 굉장히 아예 지금 연이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그 두 분 굉장히 응원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네. 근데 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스타트업으로서 네. 어떤 음악 서비스, 지금 현재 한국의 음악 비즈니스에 어떤 출사표를 던지는 것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일처럼 전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그 음반 업계가 어려운 시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분명히 잘 헤쳐나갈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음반도 그렇고 책도 그렇고 요즘 다 이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디지털화가 되는 게 사실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의 CD 플레이어가 굉장히 향수의 어떤 물건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테이프 혹은 LP판 이런 것들. 그런데 LP판이나 CD가 처음 나왔을 때 우리 기억하잖아요. 플로피 디스크도 기억하고. 네. 그 순간에는 그것들이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어느 날에는 아이팟이 그런 어떤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도 개인적으로는 90년대가 아쉽고 향수가 그립고 하지만 삐삐가 그리웠고 지금 우리가 접하고 있는 아이폰이 언젠가 그럴 수도 있고요. 우리가 지금 디지털로 듣고 있는 MP3가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계속 반복되는 것 같고, 네. 이거 편리한 걸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감성은 아쉽지만 또 새로운 감성이 탄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그 오창헌님께서 네. 그 독특한 아이디어가 있으나 그걸 표현하거나 상업화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많다. 네, 저도 네. 굉장히 공감하는 네. 얘기예요. 그래서 뭐 표면적인 이렇게 지원센터 같은 그냥 말로만 지원한다라는 그런 지원센터가 아니라 현장에서 생생한 조언을 들을 수 있는 네. 그런 서비스 등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이제 제가 그 비즈니스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내가 만들고 싶은 서비스를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어떤 창업을 결심했고 뭐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말씀하신 어려움이 저도 있었어요. 지금도 있고요. 그러나 이제 회사라는 거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볼 때 회사는 영어로 컴퍼니잖아요. 빵을 나눈다의 의미거든요. 빵을 함께 나누는데 사실 이 빵이 그럼 있어야 나누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빵을 벌기 위한 것이 어떤 비즈니스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독특한 아이디어도 좋고 그런 것들을 해볼 수 있는 것도 좋지만 회사라는 것과는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밀접하게 닿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재밌는 아이디어로서 난 뭘 하고 싶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힘들 수 있다라고 보고요. 만약에 그것을 잘 성공시킨다면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여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걸 수도 있고, 네, 그래서 도전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도전을 하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딜레마에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자기가 헤쳐나가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신이 스스로 증명하든지 아니면 자본가들이 인정할 만한 시장을 제시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좀 쉬운 방법 아닌가. 이건 좀 제 질문인데 그 요즘 미투데이가 이제 적은 수에서 네이버 인수되면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1000만 유저를 넘었잖아요. 네. 그렇게 유저가 급증하면서 어떤 내부적으로도 많은 고민을 했을 것 같은데 네. 예, 그 고민 중에 가장 힘들었던 것들이 어떤 게?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미투 버튼이
처음에는 어떤 공감의 표현이었는데 이제 나중에는 지금 페이스북 좋아요처럼 내가 미투한 글이 사용자들한테 전달되기도 하고 막 그런 기능으로 이제 변모했거든요. 근데 그 변화하는 과정 중에 사용자들과 충분한 커뮤니케이션과 그 어떤 사용자들이 그것을 숙지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너무 부족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능 자체에 어떤 불만보다는 그런 커뮤니케이션들이 아쉬웠던 게 그럼 결국에는 그 네. 서비스를 만드는 것 자체가 고객과의 소통을 통해서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네, 그 그렇죠. 소통이 약간 단절이 되면 그럼요. 네. 네. 그게 가장 큰 힘든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뮤지션으로 비유하자면 자기가 어떤 예를 들면 A 장르를 음악을 하고 있었는데 대중들은 그 A 장르가 좋아서 이 사람을 좋아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정말 생뚱맞은 C 장르를 들고 나왔을 때 대중들이 그것을 좋아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자신은 없잖아요. 그렇다면 대중들이 이해할 수 있게 이야기를 하든지 혹은 자기 그냥 외골수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중들을 설득해내고 대중들이 좋아하는 것을 만들고 이것은 이제 비즈니스 논리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그렇게 그쵸.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앞으로는 이제 어떤 일을 하실 거예요? 현재 저도 또 계속 어떤 모험의 순간인 것 같아요. 저희가 회사 이름을 나우 버스킹이라고 지었는데요. 이 회사 이름은 그 제가 런던에 이제 나우 버스킹이죠. 네, 나우 버스킹. 나우 네. 버스킹. 템즈강을 걷는데 그 표지판이 있었어요. 노 버스킹. 그 노 버스킹이랑 버스킹 금지 이런 의미인데요. 버스킹이라는 것은 길거리에서 이제 즉석에서 음악 하는 거고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재치 있게 노 옆에 W를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우 버스킹이라고 읽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너무 의미가 좋았는데 좋았던 의미 중에 하나가 버스킹인데요. 버스킹은 내가 하고 싶은 음악을 앨범을 준비하겠다 해서 길게 준비해서 음반 발표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길에서 음악을 들려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반응들에 따라 그게 바로 조정될 수 있고요. 그 즉석에서 조정될 수도 있고요. 스타트업은 이거 굉장히 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떤 시도하는 것들이 굉장히 빠르고 빠르게 시장에 진입하고 그리고 사용자 피드백에 반응하고 계속 소통하고. 네, 그런 서비스를 만들고 그런 회사를 만들자라는 철학을 가지고 나우버스킹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는데 앞으로는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만 이제 계속 그런 것들을 주시하고 그런 것들 민감하게 반응한다면 좋은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 진짜 좋은 앞으로 좀 네. 탐레이님, 네 백인범님께서 만드시는 서비스를 네. 네, 좀 많이 접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저도 접하실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지금 다른 질문이 올라와 있는지 한번 볼게요. 네. 네. 네, 지금가 그렇고 그러면 그 소셜 서비스라고 하면 사실 참 우리나라에서 SNS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네. 네. 근데 외국에서는 소셜 미디어 서비스라고도 많이 하고 그런 것처럼 그 서비스라는 게 각 나라 문화에 이렇게 흡수됐을 때 많이 바뀌는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럼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 사용하는 언어권과 그 나라의 문화에 따라서 서비스들도 예를 들면 지금 라인 같은 경우에는 각 나라마다 마케팅 방식이 다르고 그 보여지는 화면들이 다르고 스티커가 다르거든요. 네, 굉장히 그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미투데이를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한국형이다. 저 되게 우리나라 느낌스럽다라고 네, 많이 말씀을 네. 하셨는데 그 포인트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나요? 한국 사람들이 사용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요즘에 인스타그램을 보면 한국 사용자들은 인스타그램 사용할 때 미투데이 같이 사용해요. 근데 또 어떤 외국 사람들은 또 그렇지 않게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서비스가 주는 어떤 제한도 있지만 그거는 반드시 사용자들이 만들어가는 문화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썼기 때문에 한국형 SNS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는 서비스를 뭐 나는 글로벌 대상으로 서비스를 기획하겠다.
뭐 나는 미국 대상으로 서비스를 기획하겠다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네. 그 사용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건가요? 네, 저는 완전히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초기에 어떤 사용자층을 대상으로 만드는 것이냐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 소수의 사용자들이 다시 이 서비스를 바이럴 할 수 있는가, 그만큼 만족도가 있는가가 굉장히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아무리 마케팅을 한다 하고 뭐 그런 건 잠시 반짝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내가 타겟팅하고 있는 대상들이, 그런 사용자층이 이 서비스에 만족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들로 인해서 사용자들이 늘어날 때 또 이 늘어난 사용자들을 우리가 만족시킬 수 있는가,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뭐 국가일 수도 있고요, 나이대일 수도 있고요, 뭐 성별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민감하게 대응하고 얼마나 디테일 있게 만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드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겠네요. 네. 그러면 그 사실 사람 간에 소통하는 서비스를 만든다라는 게 그 네. 주인공이 사람이다 보니까, 예, 그 사람 그 유저, 사람이 주인공이 서비스를 만들어야 하는데, 사실 일반적으로 내가 그 사람들을 의도해서 이렇게 이 사람은 이렇게 흘러가게끔 만들려는 것들 기획을 하잖아요. 약간의 의도가 부여되긴 하지만 전혀 의도대로 동작하지 않는 경우가 또 과반사예요. 그래서 출시를 할 때 요즘에는 뭐 A/B 테스트란 말도 많이 있고요. 반응을 얼마나 빨리 캐치하고 그 반응을 정확하게 분석하는가가 또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뭐 B2B 서비스로 그런 분석을 만드는 서비스들도 이미 많이 나와 있고요. 사실 미투데이에도 그 태그 기능이 있는데, 그렇죠. 사실 네. 그 태그 기능을 그냥 자기가 네. 더 이렇게 실제 태깅의 귓속말 같은 느낌처럼 쓰잖아요. 실제 태깅의 목적이 아니라 어떤 반전 혹은 한마디를 더하는 용도로 많이 썼죠. 네. 그것도 그럼 예상치 못했던?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고요. 마찬가지로 페이스북도 태그 기능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트위터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네네네. 트위터 그렇죠. 근데 트위터랑 미투데이랑도 좀 느낌이 많이 다르지 않나요? 네, 많이 다르죠. 왜냐하면 사용하는 사용층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트위터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셀럽들이 많이 있는 거고, 그런 셀럽들을 통해서 어떤 소식을 전파받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미투데이는 반면에 사랑방처럼 이렇게 자기 친구들과 작은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는 어떤 그런 컨셉이고, 그래서 어떤 모양적인 부분에선 비슷할지 몰라도 이 대상에 있는 네트워크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완전히 다른 서비스가 되었죠. 네. 결국에는 사람 그 유저를 잘 관찰하고 그 유저와 소통하는 게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들고, 그 서비스의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는 방법인 것 같나요? 네, 꼭 소셜 서비스가 아니더라도 뭐 그냥 길거리 음식점만 해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서비스를 사용하고 내가 만든 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너무 중요한 거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 그 소셜 서비스들의 수입원이 사실 좀 어떤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네, 뭐 많이 아마 아실 것 같은데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광고 수익으로서 거의 대부분을 충당하고 있잖아요. 광고가 아무래도 굉장히 큰 것 같고요, 현재까지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무료 서비스라고 되어 있는데 사용자한테 돈을 받을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사용자들이 싫어하지 않을 정도의 광고를 만드는 게 현재까지는 그 수익의 일반적인 모델인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어려운 점이잖아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페이스북에서 피로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복잡미묘하고 어려운데, 다른 모델이 꼭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좀 많은 고민들이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소셜 서비스를 쓸 때 그 미투데이 2007 같은 경우에는 그 기부라고 해야 되나요? 네, 펀딩을 해가지고 했지만 어떻게 보면 한 분들이 이용요금을 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종의 그런 거죠. 그럼 소셜 서비스도 이용요금을 받으면서 약간 유료화로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이게 그 어떤 비즈니스 논리와 약간 정반대에 있는 어떤 대칭점에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매니악하고 소수의 사용자들을 확보할 수는 있지만, 이것 자체가 커지고 싶어하는 욕망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그 맞지 않은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미투데이 2007에는 전혀 그런 욕심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매니악해도 좋고 뭐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것을 어떤 자기의 어떤 생업으로서 생각하고 어떤 그 크기 볼륨을 키우고 싶은 욕심으로서 접근한 사람들도 그게 굉장히 또 어떤 비즈니스 측면에서 이제 바람직한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래서 좀 어렵죠. 네. 그리고 루비 쓰시죠? 네. 네. 그 루비 언어의 장점이 뭔가요? 아, 네. 뭐 지금 개발을 처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더 얘기한다면 네네. 루비의 철학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개발자가 행복한 언어를 만들겠다라는 큰 컨셉이 있었어요. 그래서 개발자들이 개발을 할 때 반복하는 것들을 굉장히 최소화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것들을 다 지원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처음 개발을 시작하실 때 루비라는 언어를 사용해 보시는 거 굉장히 전 추천드려요. 네. 근데 혹시 어렵진 않나요? 뭐 이거는 굉장히 네. 어떻게 어떤 분들이냐에 따라 이제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개발자들 사이에서 루비라는 언어는 쉽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이제 뭐 스크립트 언어냐 뭐 좀 전문적으로 들어가서 뭐 그런 거에 따라서 호불호가 있긴 하죠. 예. 그러면 그 사실 프로그래밍 개발자분들 중에서는 자기가 선호하는 개발 언어가 막 하나씩은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어떻게 보면 프로그래밍 언어를 보고 다른 언어에 대해서 약간 비판하는 경향도 없잖아 있는데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게 일종의 신앙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종교 이야기를 하면은 서로 어떤 정답을 이야기할 수 없는 것처럼 신앙으로서 접근해서 자기 언어가 맞다라고 생각하면은 뭐 계속 논쟁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각 언어마다 철학이 있고 그 언어마다 특징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황에 잘 맞게 그 언어의 특징에 맞게 그 언어를 사용할 줄 아는가라는 포인트가 또 대단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언어가 뭐 가장 정답입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그 각 언어를 특징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가라는 포인트. 자기한테 맞는 네. 철학을 가지고 있는가 뭐 네. 그런 그리고 거죠. 뭐 예를 들면은 뭐 루비 온 레일즈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사이트 혹은 뭐 API 서버 등등을 빠르게 만들 수 있는 장점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 빠르게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써볼 수 있는 거고요. 또 대용량 처리를 위해서는 뭐 어떤 필요한 기술들이 있을 텐데 뭐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잘 쓰고 있는가. 뭐. 근데 그런 것들은 요즘에 굉장히 기술 평준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개발을 현업에 계신 분들은 아마 이런 정보를 저보다 많이 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언어를 쓰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그냥 네, 저는 전혀. 네. 네. 그 개발자 자신에게 맞는 언어를 자신에게 맞고 상황에 맞고. 네, 상황에 맞고 그리고 그거보다 또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무엇을 만들고 있는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알고 만드는 것이 또 어떻게 보면 자기 동기부여에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보통 그런 고민들을 보통 큰 회사에서 약간 규모가 있는 회사 같은 경우는 기획자들이 많이 해주고 기획자들이 기획서를 던져주는 걸 개발자가 그냥 보고 개발을 하는 약간 수동적인 입장도 있잖아요. 네. 근데 개발자 스스로도 내가 무엇을 왜 만들고 있는지 네. 그리고 만들고 있는 방향이 어떤지에 대해서 네.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어떤 롤은 정해져 있지만 사실상 그들을 어떤 무언가를 만들고 있는 사람들로 통칭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내가 어떤 전문적인 지식으로서 접근하는 방향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또 같이 만들고 있다라는 공감대 형성할 수 있는 게 제품의 퀄리티에 굉장히 큰 영향이 있다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 페이팔 의 대표로 계신 대표님이 전 직원한테 메일을 보내서 페이팔 앱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은 떠나달라라는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자기 말은 제품을 쓰지 않는. 네, 그 말은 개발자건 기획자건 뭐 디자이너건 자기 제품을 사랑하고 사용하는가 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네, 그러면 이제 네. 오늘 벌써 시간이 되게 빨리 갔네요. 네, 되게 많은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좋았고 그리고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오늘 디벨로퍼인 2014 세 번째 시간 백인범님과 함께 했습니다. 네, 오늘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시간 다다음 주죠. 네, 3월 6일 오후 5시에 늘 새로움에 도전하는 모바일 생태계
신진웅님, 배달의 민족 네이버 윙스푼 개발자인 신진웅님을 모시고 디벨로퍼 2014 네 번째 시간 갖겠습니다. 그럼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